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에덴버그 현대노동경제학 제12판 40페이지 2번 노동시장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겠습니다. 사마에럴TV 질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그림 2.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동시장은 자본시장 및 생산물시장과 더불어 기업들이 생존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하는 세 종류 시장 중의 하나다.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은 기업들이 생산 요소들이 고입되는 주요 시장들이며 생산물 시장은 산출물이 판매되는 시장이다. 물론 기업은 현실적으로 여러 상이한 노동, 자본 또는 생산물 시장에서 동시에 거래를 하게 된다.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는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의 분석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노동시장의 수요 측면에서 노동자의 채용에 대한 자신들의 의사결정이 세 시장 모두의 조건에 41페이지 의해 영향을 받는 사용자들이 있다.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는 어디에서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할 때 달리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고려해야만 하는 근로자들과 잠재적 근로자들이 있다. 노동시장의 주요 결과들은 A. 고용조건, 임금, 보상수준, 근로조건 및 고용수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러한 두 가지 결과들을 분석할 때에 보통 전체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직종, 숙련도 또는 인구통계학적 그룹들을 구별하여야 한다. 노동시장의 어떠한 결과도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수요와 공급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이 설명한 바와 같이 천을 절단하는 데는 가위의 양날을 모두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경제적 성과들을 확장하는 데에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작용한다. 이 장에서는 노동시장의 가장 단순한 경제 모형의 기본적 윤곽과 광범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게 된다. 후에 여러 장들에서는 이 기본 모형에 몇 가지 복잡한 내용을 추가할 것이며 가정들과 시사점을 좀 더 심층적으로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장에 제시된 수요와 공급의 단순 모형은 사회정책을 위반하는 데 매우 유용한 노동시장 형태를 얼마쯤 꿰뚫어 볼 수 있게 한다. 이 책에서는 이루어지는 모든 분석은 이 장에 제시된 기본 모형 확대 또는 수정에 의한 것이다. 양가로 1번에 노동 수요. 기업들이 생산물 시장에서 판매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생산 요소들을 결합한다. 기업들의 총 산출량과 노동과 자본을 결합하는 방법은 생산물 수요, 주어진 가격 하에서 구입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양, 그리고 운용 가능한 기술의 선택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존한다. 노동 수요를 연구할 때 기업 또는 일련의 기업들에 고용되는 근로자들의 수가 이들 세 가지 요소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요소들의 불변이 채 한 번에 한 요소만 변화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방가를 1번의 임금 변화. 임금이 변할 때 수요되는 근로자의 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예를 들어 이용 가능한 기술, 자본이 공급되는 조건, 그리고 생산물 가격과 생산물 수요의 관계가 변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산업이 직면하는 임금이 변하도록 할 수 있다고 가정하자. 만약 임금이 상승한다면 노동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첫째, 높은 임금은 높은 비용과 보통 높은 생산물 가격을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에서 적게 구매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산출량 및 고용 수준을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고용의 하락은 줄어든 생산 규모가 바람직한 고용 수준에 미치는 효과라 하여 규모 효과라고 불린다. 둘째,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 적어도 초기에는 자본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사용자들은 자본에 더 의존하고 노동에 덜 의존하고 기술을 택함으로써 비용을 42페이지 줄이려는 인센티브를 가진다. 더 자본 집약적인 생산 양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고용 수준은 하락한다. 이 두 번째 효과는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 과정에서 자본이 노동을 대체한다 하여 대체 효과라고 명명된다. 상이한 수준의 임금이 고용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각 임금 수준에서의 노동 수요량을 보여주는 표에 요약될 수 있다. 표 2-3은 이러한 수요표를 보여준다. 표 2-3에 정리된 임금과 고용의 관계는 수요 곡선으로 그래프에 그려질 수 있다. 그림 2.6은 표 2-3의 데이터에 의해 그려진 수요 곡선이다. 곡선이 V의 기울기를 갖고 있음을 주목해야 하는데 이는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더 적은 양의 노동 수요됨을 가리킨다. 기업에 따라 노동 수요의 경우에 독립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세로축에 표시함으로써 경작의 학습을 따르고 있음도 주목해야 한다. 노동 수요 곡선은 노동 수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이 불변체로 고정되었을 때 노동의 가격의 변함에 따라 노동시간 또는 근로자의 수로 측정된 바람직한 고용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가르쳐준다. 43페이지에 수요에 의해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변화. 잠시만요. 2번이 있었네요. (43페이지) 2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의 변화. 임금 이외의 요인 중 하나가 변하면 노동수요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다른 특정 산업의 생산물 수요 (demand for the product가 증가하여 어떤 가격 하에서도 더 많은 해당 재화 또는 서비스가 팔릴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기술과 자본 및 노동이 산업에 이용되는 조건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이윤국대화를 추구함에 따라 산출량 수준은 분명히 증가할 것이며 이 규모 또는 산출량 효과는 어떤 수준의 임금에서도 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자본과 노동의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는 한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 수요의 이러한 변화는 수요 곡선을 사용하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용 가능한 기술과 자본 및 노동이 공급되는 요건에 불변인 채로 남기 때문에 생산물 수요의 이러한 변화는 어떠한 임금 수준에서도 바람직한 노동 수준을 증가시키게 된다. 즉, 전체 노동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림 2.7에서 D에서 D-로 나타나는 우측 이동 가능한 모든 임금 수준에서 수요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가리킨다. 둘째, 만약 생산물 수요, 기술, 그리고 노동 공급 조건이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나 자본의 공급이 변화하여 자본 가격이 이전 수준의 50%로 하락하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고려해보자. 이러한 변화는 노동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가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낯익은 방법이다. 즉, 규모과 대체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자본 가격이 하락할 때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비용 감소는 생산 증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러한 증가는 어떤 임금 수준에서도 바람직한 고용 수준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본 가격의 하락의 규모 효과는 각 임금 수준에서 노동 수요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자본 가격 하락의 두 번째 효과는 대체 효과인데 이는 기업들이 저렴해진 자본에 대응하여 보다 자본 집약적인 기술을 채택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할 것이며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전보다 적은 노동을 사용할 것이다. 각 임금과 산출량 수준에서 바람직한 노동 수준이 이전보다 낮아지면 노동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게 된다. 44페이지
규모 효과가 큰 경우 이렇게 가고 대치 효과가 큰 경우 이렇게 갑니다. 그렇다면 자본 가격의 하락은 노동 수요에 상반되는 두 효과를 발생시킨다. 규모 효과는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반면 대치 효과는 노동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그림 2.8a에 강조되는 바와 같이 둘 중 어느 하나의 효과가 다른 효과를 압도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이론은 자본 가격의 하락이 노동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명쾌한 예측을 제공하지 못한다. 자본 가격의 상승은 노동 수요에 전반적으로 똑같이 모호한 효과를 발생시키는데 이때 규모 효과는 노동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그리고 대치 효과는 노동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방금 논의한 생산물 수요와 자본 공급의 가상적 변화는 노동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 수요 곡선의 이동과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 수요 곡선은 바람직한 노동 수준은 임금의 함수로 그래프를 통해 보여준다. 임금이 변화하고 다른 요소들이 변하지 않은 채 있다면 이는 곡선상의 이동을 뜻한다. 그러나 다른 요소들 중 하나가 변하면 노동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 임금과는 달리 이러한 요소들은 노동 수요 곡선이 그려질 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변하면 임금과 바람직한 노동 수준의 상이한 관계가 성립되며 이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시장 수요, 산업 수요, 기업 수요, 노동 수요는 세 가지 수준에서 분석될 수 있다. 1번. 어느 특정 기업의 노동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예를 들어 기계 수리공의 임금의 상승이 어느 특정 항공기 제조업의 기계 수리공 노동 수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살펴볼 것이다. 2번에 이 임금 증가가 전체 항공기 산업에 있어서 기계 수리공의 고용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산업 수요 곡선을 이용할 것이다. 3번에 마지막으로 기계 수리공이 고용되는 모든 산업이 전체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시장 수요 곡선을 사용할 것이다. 45페이지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기업, 산업, 그리고 시장이 각 수준에서 규모 효과와 대치 효과가 상이한 강도를 갖기 때문에 각각의 노동 수요 곡선이 어느 정도까지 그 형태가 변하게 되면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 변화와 규모 효과와 대치 효과는 위의 어느 수준에도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 결과 기업, 산업, 그리고 시장 수요 곡선이 모두 우양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가로 3번 장기 대 단기 장기와 단기 노동 수요 곡선도 구별할 수 있다. 매우 짧은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들이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기가 반대로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고객들도 가격 변화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생산물 수요에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지 모른다. 소비와 생산 형태의 변화가 완전히 적응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물론 보다 오랜 기간의 경우에는 수요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 또는 기타 요소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더 커지고 더 완전해질 것이다. 말로 설명이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제 모의고사 문제 등을 푸시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좀 많이 남았네요. 예,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